당신의 머릿속은 지금 조용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방금 전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른다. 내가 그때 저렇게 말하지 말걸. 아침에 읽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빙빙 돈다. 내일 있을 회의,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 미루고 있는 결정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온다. 당신은 이런 자신에게 말한다. 생각 좀 그만하자. 이제 그만 신경 쓰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진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만 떠오르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가? 그런데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떠오른 생각에 매달린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붙잡고 이리저리 뜯어본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예측한다.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달라붙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은 그 생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붙잡으려 한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밤이 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누우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낮에 붙잡았던 생각들이 줄을 서서 다시 찾아온다. 당신은 지쳐서 잠든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생각이 시작된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과 싸운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생각을 통제하려 하고, 생각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생각과 싸우는 한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두면 달라지지 않는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에 붙잡혀 살 것이다.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리려 애쓴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 긍정적인 생각은 겉만 덮을 뿐 밑에 깔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을 비워라. 명상 앱을 켠다. 호흡에 집중하라고 한다. 그러나 3분도 못 가서 생각이 튀어나온다. 저녁은 뭘 먹지? 내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당신은 다시 집중하려 한다. 그러나 생각은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온다. 결국 포기한다. 나는 명상이 안 맞나 봐. 생각을 전환하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린다. TV를 본다. 스마트폰을 든다. 친구에게 연락한다. 그 순간은 잊힌 것 같다. 그러나 밤에 조용한 순간에 그 생각은 다시 돌아온다. 더 선명하게. 참고 견뎌라. 힘든 생각이 들 때 꾹 참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쌓아둔 생각들은 어느 순간 폭발한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무너진다. 당신도 이런 방법들을 써봤을 것이다. 그리고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생각은 다시 돌아왔다. 같은 생각이 같은 방식으로. 이 방법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작동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방법들이 전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믿음. 좋은 생각만 가져야 한다는 믿음. 그러나 이 전제들은 틀렸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생각은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생각만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생각을 붙잡지 마라. 없애려 하지도 말고, 통제하려 하지도 말고, 바꾸려 하지도 말라. 그냥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마구 날뛰지 않을까? 나쁜 생각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 생각을 잡아야 한다고 배웠다. 생각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들었다. 정약용은 그 반대를 말한다. 생각을 붙잡으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생각의 포로가 된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진다. 생각과 싸우려 할수록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것을 발견했다. 억울한 생각, 분노, 불안, 그리움. 그 모든 생각을 없애려 애쓸 때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졌다. 생각은 원래 흐르는 것이다. 물처럼 바람처럼. 당신이 할 일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진실이다. 생각과의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완성된 성인이 아니었다. 1801년 그의 나이 40.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다. 억울했다. 그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다. 단지 서학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전라도 강진, 척박한 땅으로 끌려갔다. 서울에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지킬 수 없었다. 편지조차 마음대로 보낼 수 없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지금 아이들은 괜찮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생각은 끝이 없었다. 유배지 생활은 고독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양반 선비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수치였다. 분노가 치솟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이 생각들이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다. 처음 몇 년은 생각과 싸웠다.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면 애써 떨쳐냈다.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만.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은 다시 돌아왔다. 더 강하게. 그는 분노했다가 슬퍼했다가 자책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생각과 싸우는 대신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번져가는지, 그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몸은 어떤 느낌인지 그는 기록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적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기록이었다. 오늘도 분노에 휩싸였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의 톤이 달라졌다. 오늘 오전 10시쯤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약 30분간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저녁 식사 후 억울함이 밀려왔다.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뒤에 알아챘다. 관찰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를 발견했다. 생각은 원래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왜
라고 되묻기 시작하면 생각은 점점 커진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생각과 싸우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끝까지 흔들렸다. 그러나 흔들림에서 빠르게 돌아오는 법을 알았다. 바로 이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다. 마음이 고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붙잡는지 보자. 아침 출근길 지하철. 옆 사람이 당신을 스쳤다. 사과도 없이 지나간다. 그 순간 생각 하나가 떠오른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시작이다.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생각을 붙잡는다. 요즘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야. 생각이 확장된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어. 이제 한 사람의 행동이 요즘 사람들 전체의 문제가 된다. 생각은 계속 자란다. 나만 당하고 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아침의 사소한 스침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생각으로 번진다. 회사에 도착한다.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된다. 아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 일을 하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그 장면이 리플레이 된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걸 그랬는지 상상한다. 야, 사과도 안 해? 머릿속에서 수십 번 그 장면을 되돌린다. 점심시간.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 오늘 지하철에서 말이야. 이제 그 생각은 말이 된다. 말로 나오는 순간 생각은 더 단단해진다. 동료가 맞장구 친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이제 당신의 생각은 확증을 얻는다. 내 생각이 맞았어. 생각은 이제 믿음이 된다. 저녁. 집에 돌아온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다. 이제는 분노가 되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당신은 지쳤다. 생각과 함께 보낸 하루가 당신을 소진시켰다. 이것이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생각 자체는 작다. 한 줄짜리 문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생각은 증식한다. 해석이 붙고 판단이 붙고 예측이 붙는다. 하나의 생각이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히 보았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떠오른 생각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이다. 생각을 붙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분석한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판단한다. 저 사람은 잘못됐어. 예측한다. 앞으로 저런 일이 또 생기겠지. 정당화한다. 내가 화낼 만하잖아. 이 모든 과정이 생각을 붙잡는 행위다. 생각을 붙잡으면 감정이 따라온다. 화, 불안, 슬픔, 짜증. 감정은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다. 화가 나면 더 강하게 생각한다. 생각이 강해지면 감정도 강해진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당신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고 노력한다.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이것도 생각을 붙잡는 또 다른 방식이다.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 생각에 대한 생각. 이제 당신은 두 개의 생각과 싸우고 있다. 원래 생각과 그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 정약용이 본 것은 이것이다. 생각은 원래 흐른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고 왜 이 구름은 여기 있지? 이 구름은 언제 사라지지? 이 구름을 없애야 해라고 씨름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은 그냥 지나간다.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당신이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이것이 마음의 본래 작동 방식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생 생각을 통제하려 했다. 나쁜 생각은 밀어내고 좋은 생각만 남기려 했다. 이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밀어내도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지쳐간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진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억압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하얀 곰만 떠오른다. 화내지 말자고 다짐하면 화는 더 커진다. 불안해하지 말자고 하면 불안은 증폭된다. 당신은 이것을 경험으로 안다. 밤에 잠들기 전 빨리 자야지라고 생각하면 잠은 더 오지 않는다. 이 생각 그만해야지라고 다짐하면 그 생각은 더 선명해진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면 속은 더 무너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 왜? 다른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관리해야 한다고 배웠다. 생각은 통제의 대상이라고 배웠다. 좋은 생각만 가져야 성공한다고 배웠다.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더 큰 문제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탓한다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 자책이 또 다른 생각이 된다. 이제 당신은 원래 생각뿐 아니라 자책하는 생각과도 싸워야 한다.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패턴을 정확히 관찰했다. 억울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 생각을 없애려 애쓴다. 없어지지 않는다. 자책한다.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래. 이 자책이 또 다른 고통이 된다. 그는 이것을 겹친 고통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고통은 생각 자체다. 두 번째 고통은 그 생각을 없애려는 시도다. 우리는 두 번째 고통을 자초한다. 생각 자체는 통제할 수 없다. 떠오르는 것은 자동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늘 붙잡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고요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한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떠오른 생각을 붙잡을까, 흘려보낼까? 이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고요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는 기록과 관찰을 통해 이 과정을 연습했다. 생각이 떠오르면 적었다. 지금 억울함이 일어났다.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었다. 나는 그 생각을 붙잡고 30분간 씨름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적었다. 생각은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지쳤다. 이 기록이 쌓이면서 그는 패턴을 보았다. 붙잡으면 커진다. 흘려보내면 사라진다. 단순한 원리였다. 그러나 알기는 쉽고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같은 지점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다른 방식을 시도할 때다.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간단하다. 그러나 간단하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생각을 탓하지 마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화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는 행위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생각은 나쁜 거야라고 하지 마라.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훈련했다. 억울한 생각이 떠오른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라고 자책했다. 이제는 억울함이 일어났다고만 관찰한다. 이 작은 차이가 전부를 바꾼다. 자책은 생각을 키운다. 관찰은 생각과 거리를 만든다. 두 번째,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생각은 구름과 같다. 떠올랐다가 지나간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구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저 구름은 왜 저기 있지? 저 구름은 언제 사라지지? 라고 묻지 마라. 그냥 두라. 구름은 바람을 타고 저절로 흘러간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 생각이 떠오른다. 예전 같으면 이 생각을 붙잡았을 것이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측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그리고 그냥 둔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씨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은 계속 돌아온다. 진짜로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또 떠오른다. 괜찮다. 다시 알아차린다. 또 이 생각이 왔네. 그리고 다시 놓는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10번, 20번, 100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는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시든다. 세 번째, 멈춤을 연습하라. 정약용은 지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멈춤. 이것은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이다.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멈춰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나?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생각에서 한 걸음 떨어진다.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과 내가 하나다. 관찰하는 순간 생각과 나는 분리된다. 점심 먹고 나서 1분만 멈춰라. 의자에 앉아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라. 회의 준비해야지.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저녁에 뭐 먹지.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 그 생각들을 실행하려 하지도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마라.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듯이 그냥 관찰하라.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반복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멈추는 연습을 반복하면 생각에 휩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네 번째, 고요를 목표가 아닌 연습으로 보라. 많은 사람이 고요를 최종 목적지로 본다. 언젠가 나도 완전히 고요해질 거야. 이것은 환상이다. 살아있는 한 생각은 떠오른다. 고요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뜬다. 생각이 밀려온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이 생각들을 붙잡을까, 흘려보낼까? 붙잡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들과 함께 산다. 흘려보내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이 선택을 하루에 수백 번 한다. 아침에, 출근길에, 회의 중에,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잠들기 전에.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음 순간 다시 선택하면 된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을 연습했다. 18년이 지나도 생각은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 생각을 붙잡고 10분을 허비하던 것이 1분으로 줄었다. 1분이 10초로 줄었다. 이것이 고요의 실체다. 완벽한 무념무상이 아니라 빠른 회복. 피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는 이것이다. 피하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이 떠올랐구나를 인정한다.
피하는 것은 싸움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평화다. 당신은 평생 생각과 싸웠다. 이제 싸움을 끝낼 때다.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마라.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붙잡지 않는 것. 생각을 붙잡지 않게 되면 일상이 달라진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완벽한 평온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가 확실히 바뀐다. 당신과 생각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예전 같으면 즉시 반응했을 것이다. 화가 치솟고 그 말을 곱씹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다. 기분 나쁜 감정이 떠오른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감정을 바로 붙잡지 않는다.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알아차린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당신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회의 중에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한다. 순간적으로 억울함이 밀려온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 생각이 떠오른다. 예전에는 이 생각을 붙잡고 나머지 회의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린다. 억울함이 일어났네. 그리고 다시 회의에 집중한다. 생각은 아직 떠다니지만 당신의 주인은 지금 여기에 있다. 저녁, 집에 돌아온다. 하루가 지쳤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예전에는 이 생각을 붙잡고 자책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이제는 이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본다. 자책하는 생각이 떠올랐네.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 이것이 변화의 실체다.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달라진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른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과 생각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다. 이 틈이 자유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한 박자 쉬고 선택한다. 이 생각을 붙잡을까, 흘려보낼까? 대부분은 흘려보낸다. 붙잡을 가치가 없는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달라진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다. 그냥 듣는다. 온전히 듣는다. 그러면 관계에 여유가 생긴다. 선택이 명료해진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 모든 생각을 붙잡고 씨름했다. 이제는 이 생각들을 지켜본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잡음이 줄어들면 신호가 명확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린다. 생각을 붙잡는 순간이 온다. 1시간 동안 생각에 빠져 있다가 깨닫는다. 아, 나 지금 또 생각을 붙잡고 있었네. 괜찮다. 깨달은 순간이 돌아오는 순간이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다. 이제는 1시간. 다음에는 30분. 점점 빨라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고요의 실체다.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 빠른 회복. 흔들리되 빠르게 돌아온다. 생각이 떠오르되 오래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해보라.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게 정말 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뭐부터 시작하지? 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첫 번째 연습 기회다. 그 생각들을 붙잡지 마라.
그냥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지나가게 두라. 오늘 하루 3번만 멈춰보라. 아침, 점심, 저녁. 1분이면 된다. 의자에 앉아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라.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 일 생각을 하고 있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네. 걱정하고 있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생각과 한 걸음 떨어진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 화가 치솟는다. 이 순간 실험해 보라. 그 화를 붙잡지 마라. 왜 저 사람은 저래?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붙잡고 싶을 것이다. 참아라. 그냥 화가 일어났네 하고 관찰만 하라. 10초, 20초, 30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화는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어떤 생각을 붙잡았는지, 어떤 생각을 흘려보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지는 마라.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이런 생각도 그냥 흘려보내라. 단지 관찰만 하라. 오늘 나는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붙잡았구나. 이 관찰 자체가 연습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평생 생각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붙잡는 게 익숙하다. 흘려보내는 것은 낯설다. 괜찮다. 낯선 것이 정상이다. 계속하라. 하루, 이틀, 일주일.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라. 생각을 100% 흘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만 흘려보내도 충분하다.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된다. 어제는 10분 동안 생각을 붙잡았다면 오늘은 5분만 붙잡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을 연습했다. 당신은 18년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 하루면 된다. 오늘 하루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 그것이 내일의 하루로 이어진다. 내일의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된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된다. 시작은 지금이다.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붙잡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두라. 이것이 첫걸음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는 날까지 생각과 씨름했다. 그가 완벽한 고요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끝까지 흔들렸다. 억울함도 느꼈고 분노도 일어났고 슬픔도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배웠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 법.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 중 하나에 이런 문장이 있다. 마음은 물과 같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 더 흔들린다. 흔들림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요하게 만들려 애쓰지 마라.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두라.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하라. 이것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생각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의 자유다. 강요할 수 없다. 설득할 수도 없다. 단지 제안할 뿐이다.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마음과 씨름한 한 사람이 발견한 것. 생각은 적이 아니라는 것.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 당신이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 이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 실험해 보면 된다. 오늘 하루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답은 당신의 경험 속에 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연습될 것인가? 생각을 붙잡고 살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선택은 매 순간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정약용은 선택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